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2021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지금 매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거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뭐 한 채든 두 채든 열 채든 상관없고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거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에도 적용은 됩니다. 근데 이론상 일단은 원칙은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이 거주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고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겠네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부터 한번 보면은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감옥부터 3호까지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 감옥부터 3호에 해당하는 일단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여기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예전에 단기로 등록한 것들은 적용받을 여지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세법상에서 아까 감옥부터 3호에 해당하는 그 임대주택을 명칭을 그냥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한 것 뿐이지 단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제 준수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국세 혜택이니까 양쪽 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주주택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냐면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일 현재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거주기간은 양도일부터 취득일 사이의 거주기간을 갖고 판단을 하고요. 양도 당시에 해당 거주주택에 무조건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양도일부터 취득일 사이에만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된다. 그러면 키포인트는 그거겠죠.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고, 그 장기 임대주택의 범위를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옥부터 3호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감옥하고 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목하고 바목은 건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대부분이 거의 90%가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축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 임대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은 요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목하고 라목은 매입 임대주택이긴 한데 특정 시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임대 호수도 2호 이상, 5호 이상 이런 좀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은 제외를 하면은 감옥과 마목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감옥 한번 볼까요? 감옥은 단기로 등록을 하든 장기로 등록하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한 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고, 대신에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도 좀 요건이 러프하죠. 단기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감옥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었냐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이제 등록을 해야 감옥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등록하면은 이제 마목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마목을 보시면은 감옥보다 요건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왜? 단기는 이제 안 되거든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부터는 무조건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고 1호 이상은 똑같고요. 임대 기간도 장기니까 8년.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는 10년이 적용되겠죠.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서가 3개가 이렇게 붙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얘네는 마목으로 안 보겠다라는 단서고, 두 번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하겠다고 2020년 7월 10일 날 공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시행된 거는 2020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 공포하고 법이 실제 바뀐 그 사이에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이거 마목으로 안 보겠다라고 본 거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했거든요. 근데 변경해도 세제 혜택 안 줄래라고 안 줄래라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발표하고 너네들이 변경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서 반가로 3번에 예외 규정을 이렇게 신설해 놨습니다. 궁극적으로 마목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단서 반가로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주택이면은 마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일단 다른 주택 빼고 감옥하고 마목만 보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감옥을 적용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 등록하면은 마목을 이렇게 적용받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때도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에서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했는지 이후에 등록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냐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해 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 있었냐면 감옥, 아까 다목은 이제 건설임대주택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감옥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감옥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겠죠? 2018년 3월 30일 이전이잖아요. 근데 얘를 적용을 안 한대요. 그 얘기는 뭐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다 할지라도 감옥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그 임대주택이 단기로 등록했어도 5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감옥에 대해서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왔는데 2020년 10월 7일 갑자기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냐면 감옥 단서에서 정한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대로 오는데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라고 개정이 됩니다. 그럼 얘기는 뭐죠? 2020년 7월 11일 이전에는 감옥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하면은 감옥을 이제 더 이상 적용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목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무조건 마목을 적용받아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마목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서 반가로 1번에서 2번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 하면은 이 마목을 적용 못 받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요 규정 때문에 더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라고 그 유튜브에 이제 얘기를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개정됩니다. 언제 개정되냐면 이번에 개정됐어요. 2021년 1월 7일에 이 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됩니다. 그 입법 예고에 또 다른 단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감옥 및 다목에 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대. 이건 그동안 있었죠.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 이것도 이제 있었고 살며시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 단서 규정 중에서 반가로 1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바꿔놨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죠. 그럼 어떤 얘기죠? 그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이제는 마목을 적용해서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단서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소재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반가로 일해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마목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언제 취득했든지 그거 상관없이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이 그동안 변동됐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감옥을 적용받았습니다. 감옥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만 충족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7월 11일 이후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단서에 단서 조항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목을 적용받아야 됐었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되고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기한이 연장됐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마목을 적용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입법 예고되기 전에는 마목을 적용받더라도 단서 또 반가로 1번을 적용받아가지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단서에 단서 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가로 1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설령 다주택 중과는 중과 배제가 안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반가로 1번의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올린 유튜브 이렇게 강의해 보면은 제가 강조한 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한 주택 중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제 더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장기임대주택 마목을 적용받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목 단서 규정에서 첫 번째 단서 규정, 즉 반가로 1번 그 내용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은 제외, 이거를 적용을 안 하겠대요. 결론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법 소정 요건, 즉 임대 개시 시점에 6억, 수도권 밖은 3억, 그 다음에 증액 5% 준수, 그 다음에 양쪽 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주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두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 이 두 가지만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물론 법수정 요건 아까 기준시가 6억 3억 이하 5% 증액 제한 그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는 이게 이제 최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는 거주주택에 대한 법 규정에서 그렇게 특례를 예외 규정을 단속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 중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 중과는 아까 소득세법 시행 167조 그 표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준용해요. 거기에서는 반가로 1번을 제외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거주주택이 만약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과세라는 거는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만 비과세거든요. 9억 초과되는 거는 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지 양도 차익하고 장기 보유 계산에 대한 특례를 줘가지고 9억 원 이하도 9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 원 그 비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게 법이 이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 부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법 적용 요건은 완전히 다 구분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17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2017년 7월 11일 이후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특히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 너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법은 과거 거 세법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세법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과거 영상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 최신 세법 개정된 내용이 보시면은 그걸 갖고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3단계로 인해 가지고 개정됐고, 현재는 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거주택 비과세만큼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